85분까지 1대 0으로 끌려가던 아르헨티나가 단 5분 만에 두 골을 폭발시키며 결승 티켓을 낚아챘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열정입니다. 오늘은 2022 북중미 월드컵 4강전 잉글랜드 대 아르헨티나의 그 믿기 힘든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해리 케인과 리오넬 메시 두 레전드가 결승 한 자리를 놓고 맞붙은 이 경기는 월드컵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을 만들어냈는데요. 끝까지 함께하시면 잉글랜드가 왜 수비수를 넣은 바로 그 순간부터 무너졌는지 그 전술적 패착의 핵심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2022 북중미 월드컵은 어느새 대회 후반부에 접어들었고 4강 무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드디어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결승 진출권을 두고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먼저 잉글랜드 대표팀의 대회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잉글랜드는 크로아티아를 4대 2로 제압하며 출발했고 이후 가나와 0대 0 무승부, 파나마의 2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32강 콩고민주공화국전에서는 패배 직전까지 몰렸다가 간신히 2대 1 역전승을 건졌고 16강 멕시코전에서도 3대 2로 간신히 뒤집었으며 8강 노르웨이전에서도 2대 1 역전승으로 4강에 겨우겨우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4강까지 온 팀 중에서 가장 불안한 발걸음으로 올라온 팀이 바로 잉글랜드였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상황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비파 랭킹 1위, 말 그대로 전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팀이지만 조별 라운드에서는 알제리 3대 0, 오스트리아 2대 0, 요르단 3대 1로 3전 전승을 거두며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토너먼트에 돌입하자마자 카보베르데에게 패배 직전까지 몰렸고 이집트전에서도 0대 2로 뒤지다가 역전승을 거두는 등 결과는 이기고 있었지만 내용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4강전은 양팀 모두 경기력이 불안한 상태에서 맞붙는 경기였습니다. 누가 이길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매치업이었죠. 여러분도 경기 전에 누가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셨나요? 라인업도 화려했습니다. 잉글랜드는 해리 케인, 주드 벨링엄, 데클란 라이스를 앞세웠고 아르헨티나는 메시를 중심으로 훌리안 알바레스, 엔소 페르난데스, 알렉시스 맥앨리스터까지 핵심 전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양팀 모두 주도권 싸움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대등한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라인을 낮추고 수비적으로 버티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팀 모두 중원에서부터 치열하게 경기 지배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 극초반부터 거친 파울과 강한 압박이 쏟아지면서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전반 3분 잉글랜드의 엘리엇 앤더슨이 메시를 거칠게 잡아채자 이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엔소 페르난데스가 몇 초 뒤 앤더슨을 향해 보복성 반칙을 저지르면서 기싸움의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단체로 신경전을 벌이며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 뻔하는 장면까지 나왔는데 그야말로 극도의 긴장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런 치열한 중원 싸움 속에서도 이렇다 할 결정적인 득점 찬스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잉글랜드는 전반 4분 제드 스펜스가 측면 돌파에 성공했지만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태클에 막혔고 14분에는 앤서니 고든이 왼쪽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슈팅 각도를 만들었지만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전반 흐름 자체는 잉글랜드가 다소 우세하게 가져갔지만 득점에 근접한 장면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13분 메시가 줄리아노 시모네에게 절묘한 침투 패스를 꽂았지만 오프사이드에 걸렸고 20분에는 박스 안에서 가슴 트래핑으로 연결하는 영리한 시도를 했지만 결국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터집니다. 전반 37분 아까 메시를 한 차례 거칠게 건드렸던 앤더슨이 또다시 메시를 향해 난폭한 태클을 시도하면서 이 경기 첫 번째 옐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비신사적인 파울이 반복되자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또다시 들고 일어났고 양팀 간에 또 한 번 대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득점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잉글랜드는 33분 존 스톤스의 헤더가 살짝 빗나갔고 36분 리스 제임스의 직접 프리킥은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선방해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전반 막판 메시가 잉글랜드 수비진을 드리블로 헤집고 들어가 직접 슈팅을 노렸지만 막혔고 엔소 페르난데스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도 하늘로 떠버렸습니다. 결국 전반전은 0대 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전반전을 돌아보면 흐름은 잉글랜드가 잡았지만 사실 아르헨티나의 전술 플랜이 제대로 먹혀든 전반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8강 스위스전에서도 중원 주도권을 빼앗겼던 아르헨티나였는데 스칼로니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메시와 알바레스의 투톱 대신 원톱 포메이션으로 전술을 바꾸면서 중원의 숫자를 더 채워 넣었습니다. 원톱 포메이션이란 최전방 공격수를 한 명만 두고 나머지를 중원에 집중 배치하는 전술입니다. 이 변화가 정확히 적중하면서 잉글랜드가 훨씬 강한 팀임에도 아르헨티나는 스위스전보다 훨씬 팽팽하게 중원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아르헨티나는 전반과 달리 훨씬 공격적으로 전방 압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2분 훌리안 알바레스가 제드 스펜스를 제치고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유효 슈팅을 시도하는 등 아르헨티나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잉글랜드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라인을 올린 만큼 뒷공간이 열렸고 잉글랜드의 전방 압박에 아르헨티나가 여러 차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후반 10분 위험 지역에서 볼을 빼앗아낸 잉글랜드가 모건 로저스의 환상적인 크로스를 앤서니 고든이 침투하며 마무리 짓습니다. 아르헨티나가 흐름을 잡나 싶었던 순간 오히려 잉글랜드가 역습으로 선제골을 터뜨린 겁니다. 실점 이후 아르헨티나는 사실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더욱 극단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며 볼 점유를 가져가려 했고 56분 줄리아노 시모네가 완벽한 결정적 찬스를 잡았지만 스펜스의 태클에 막혔습니다. 59분 메시가 수비수들에게 포위된 채 어떻게든 슈팅 각도를 만들려 했지만 볼을 빼앗겼고 65분에는 니코 곤잘레스의 헤더 패스가 골문 앞에서 잉글랜드 수비수에게 걷어내지는 등 찬스가 날아갈 때마다 아르헨티나의 위기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는 후반 중반부에 공격수 고든을 빼고 수비수 콘사를 투입하면서 한 골차 리드를 끝까지 지키는 수비적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제 시각으로는 바로 이 교체가 잉글랜드에게 치명적인 패착이 됩니다. 수비수를 넣는 순간 아르헨티나에게 이제 너희가 공격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내준 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68분 메시의 크로스에서 나온 결정적인 헤더 슈팅을 픽포드 골키퍼가 슈퍼세이브로 막아냈고 75분에도 픽포드가 박스 안헤더를 또 막아내는 등 잉글랜드는 골키퍼 픽포드 혼자 버티는 형국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5분이 찾아옵니다. 메시의 패스를 받은 엔소 페르난데스가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을 폭발시키며 드디어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1대1 경기가 극적으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수비수를 넣고 버티던 그 전략이 오히려 아르헨티나의 방역 공간을 열어준 결과가 된 겁니다. 스노볼이 굴러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90분 더하기 1분 메시의 크로스를 받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헤더로 마무리하며 역전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2대1 아르헨티나가 1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두 골을 몰아넣으며 완전히 경기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85분까지 지고 있던 팀이 90분 플러스 1분에 역전골을 넣고 결승 티켓을 손에 쥔 장면. 이건 월드컵 역사에서도 손에 꼽을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잉글랜드가 후반 중반에 공격수 대신 수비수를 투입한 그 결정,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교체가 아르헨티나에게 심리적으로 이제 너희 차례야 라는 신호를 준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수비적으로 굳히려다 오히려 문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도 이제 결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대회의 마지막 주인공은 누가 될지 다음 영상에서 결승전 완전 분석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축구 열정이었습니다.